오늘은 국민의힘 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후에 15일 민주당 의총에 처음 참석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단합을 호소했고, 오늘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아주 강공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후에 대장동 의혹 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은 뭐 오차 범위 내라 그러긴 하지만 여당 후보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어젯밤 9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여야 의원 4명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서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 이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초선 재선의 여당 의원들보다 4선 5선의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가 덜 된 탓인지 토론회에서는 완전히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말았거든요. 이제 오늘 11월 5일 날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은 4명의 예비 후보들이 앞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6차례의 지역순회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22일, 29일 매주 금요일 날 2차례의 1대1 맞수 토론을 벌이면서 국민 지지를 얻어내려고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지역 순례 토론회와 1대1 맞수 토론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정말 제발 좀 잘하지, 그런 아쉬움으로 대변이 됩니다. 각 후보들 그들만의 열성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른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현재까지 뭐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자 1, 2위권 후보자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매우 자기들이 잘하고 있고, 잘하면 본인이 야권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제치고 대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착시와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내년 대선에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야당의 적임자가 있으면 그를 선택할 것이고,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정치적 무관심자가 되어 투표를 안 하거나 하게 된다면 여당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라도 한번 꺼내보면 의외로 나도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80세가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직접 대화를 다 나눠봤어요.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면 예외 없이 아이고, 국민의힘 후보자들 토론회 보고 나면 열불이 터져서 그런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 대답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서 제일 맏형이고 정치 경험도 가장 많고 5선이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서 2위를 했던 경험이 있는 홍준표 후보의 토론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이 많고, 아쉬움을 넘어서 불만이 가장 많은 듯 했습니다. 토론회 초기부터 지난 15일 1대1 맞수 토론회까지 정책 개발이나 공약 등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느낌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경쟁 후보를 깎아내려서 자기의 우위를 점하려 하는 모습에서 안쓰럽기까지 한 느낌을 가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서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대선 후보의 도덕성 얘기를 꺼내더니 본인에게 주어진 2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
제가 다 재봤거든요. 몇 번을 돌려보면서 재봤는데 무려 13분 20초 동안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세봤어요. 도덕성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몇 번이나 쓰나 21번이나 쏟아내더라고요. 뭐 그러느라고 본인 발언 시간이 남아서 상대인 윤석열 후보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는 배려? 진짜 배려까지 하고 토론의 마무리 발언 시간 20초를 주니까 거기서 또 도덕성 얘기를 2번이나 꺼낸 뒤에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 오늘 토론 잘했지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홍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 외에 국민의힘 타 후보 지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같이 무당층 중도 지지자들 아니 도대체 홍 후보 왜 저러냐? 천금 같은 기회를 저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면 저 어떡하냐? 홍 후보 진영에는 참모도 없냐?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제 개인 SNS에 홍모식갱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 맞나? 정말 화가 나서 토론회를 볼 수가 없다라는 글을 한번 올렸더니 공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물론 홍 후보자 열성 지지자 중에는 홍모식갱이에 대해서 모든 것에 관심 있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세운 뒤 깽깽 소리를 시원하게 이롭게 내질 뿐이라고 해석한 분도 있었지만 해도 너무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홍 후보 참모였으면 후보님 이제부터는 상대 후보 네거티브 말고 정책 얘기만 좀 하십시오. 정하시고 싶으면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후보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되는데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당에도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조언을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홍 후보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대선 후보가 되면 상대 후보와 그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지지율 30%대의 상대 후보를 이렇게 막 짓이겨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때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홍 후보님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본선에 가게 되면 어쩌려고 그런 토론회를 연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시중 정치평론가로 비교적 큰 목소리를 내는 편인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대1 마스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원희룡 전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마스 토론은 진짜 토론다운 토론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여유도 있고 많이 늘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마치 술 먹고 행인에게 시비 거는 할아버지 같았다. 이날 토론회의 MVP는 원희룡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복수의 정치평론가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논평들을 내놓았죠. 각 후보자의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 무당층 유권자들은 아마 진 전 교수와 정치평론가들의 논평에 거의 공감하였을 것 같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여당, 야당 어느 편도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에 후보들의 대통령감에 적임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 그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자님들께 특히 홍준표 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제발 상대 후보 네거티브는 그만하시고 정책 연구 좀 하셔서 정책 대결로만 토론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특히 무당층 중도 지지자들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정책 연구 좀 하시고 네거티브 전략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